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휘슬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배이움 작가의 새로운 개인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추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또 오늘 전시는 제가 이미 2년 전에 이 배이움 작가의 작품을 한 점 소장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전시가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면 소장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작가의 새로운 전시를 보곤 하는데요. 1년간 이 배이움 작가의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서 저도 좀 기쁘기도 하고, 또 미술관 전시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컬렉션한 작품도 두산에서 전시를 했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작가가 전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전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작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공간도 좋죠? 왜? 프린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하시는 작가고요. 일단 뭔가 작업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운동성을 추상적으로 프린팅을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각 전시마다 조금 다른 모티브가 있지만, 사실 이걸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떤 그런 운동성을 여러 가지 저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운동성들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각각 제목을 정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희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시 제목이 콩모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시는 작업들은 조금 어떤 게임이랑 연관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삶에서 느끼는 뭔가 쟁취하는 운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격하는 그런 데서 오는 운동성이랑 좀 게임 여러 가지 작품을 다른 것들인데, 이 작업은 이제 멀티 다이스라고 해서 저 까만 점들이 이제 주사위의 점들이에요. 그래서 주사위가 막 굴러갈 때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막 뒤집히고 흐르고 그런 운동성들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작업하신 거고요. 그래서 뭔가 색이나 면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이 작업은 멀티 나이스라는 피스고, 이 작업은 이제 셔플링이라는 작업이에요. 이 셔플링의 운동성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카드를 이렇게 섞을 때 탈락 하는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옆에도 너무 예쁘다. 이게 셔플링 1이랑 2 작업이 밑에 또 있어요. 그럼 가로 작업인데, 거기도 약간 비슷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그게 지하에 있는 거구나. 네. 그 작가님 작업하실 때 항상 보면 이렇게 옆면 같은 부분도 같이 페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걸어놨을 때 어떤 이쪽 방향에서 보든 저쪽 방향에서 보든 조금 다른 뷰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작업들 중에서도 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 각각 색에 막 되게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여기 같이 있는데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조화로움이 있고, 아니면 이질감 때문에 오는 또 다른 라인이나 선의 운동성 같은 게 좀 많이 드러나는. 컬렉터들에게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배이움 작가를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조금 친한 작가들이 있는데 막 너무 친한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안 친한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제일 좋은데, 처음에는 작가랑 친하고 작업실도 놀러가고 이런 것들이 재밌고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다 바쁘고 컬렉터나 갤러리스트나 작가가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살다 보면 누구나 또 이렇게 삶의 골짜기나 삶의 굴곡, 뭐 모양 이런 것들이 다르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물기도 하고 각자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근데 너무 친해져 버리면 저 사람이 힘든 거, 기쁜 거 이런 걸 다 지켜보는 게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친하면 컬렉터와 작가가 너무 친하면 작가의 새 전시를 보는 게 너무 컬렉터한테는 이렇게 직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새롭게 전시를 한다 그러면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컬렉터는. 근데 이 배음 작가가 새로운 전시를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작가를 요즘에 좀 되게 많이 기대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작가 되게 좋아했는데 새로운 전시를 보러 가기 전에 덜컥 겁이 나는 게 예전만큼 작품이 안 좋아졌으면 어떡하지? 혼자 막 아무도 시키지도 않은 그런 걱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전시를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작품이 예전보다 더 재밌어졌고 정말 부담 없이 재밌게 봤거든요. 추상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되게 이걸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되게 무겁게 생각했네. 근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표현을 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하고 되게 극적 화해를 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전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새로운 책을 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예술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작가가 혹시라도 좀 새로운 작업을 과거에 내가 봤던 것보다 못하더라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작가의 삶이 끝나지 않잖아요. 내 삶이 끝나지 않듯이 그러면서 같이 응원해 나가는 거. 그래서 나와 비슷한 또래의 작가를 컬렉팅하는 것은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전시를 보면서 제가 했고 아 이런 게 또 컬렉터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번이나 이 질문을 들었는데요. 하나는 방송에서 들었고 또 하나는 잡지에서 들었어요. 컬렉팅의 최종 목표?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그리고 제일 소장하고 싶은 위시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컬렉터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목표. 근데 사실 저는 향후 목표 같은 것을 정하면서 컬렉팅을 한 적이 없고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이 행위, 컬렉팅하는 행위가 상당히 행복하고 재밌고 컬렉터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내가 동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과 작품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여기기 때문에 컬렉팅을 하는 거여서 특별히 막 목표에 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도대체 왜 컬렉팅한 거를 다 공개하냐? 근데 사실 제가 공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컬렉팅하는 것 중에 한 30% 정도만 공개를 하는 거고 그 공개하는 것도 일부러 막 이것만 공개하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우연히 여유가 될 때 약간 기분에 따라 꽂히는 거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여유 있을 때 유튜브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리세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러는데 막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컬렉팅을 하는 오래된 컬렉터들은 많이 없고요. 무엇보다 제가 SNS에 이런 아트 컬렉팅 스토리나 기록을 올리고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소장한 작가의 작품을 더 정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장은 장승리 시인의 시의 한 부분에서 영감을 제가 받았고 또 신영철 평론가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에도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 특히나 예술작품을 좋아할 때 그 작품을 보다 좀 정확하게 사랑을 하고 싶고 또 작품 역시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 간단하게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혹은 자기만의 일기에 기록을 해본다면 그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 역시
제가 소장하였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는 또 다른 미술 작품을 보다 정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또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